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 서정무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치과에서 어떤 회사의 제품으로 시술을 받을지 꼼꼼하게 알아보는데요. 반면에 시술을 받고 나서는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플란트의 사용 수명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정보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지, 시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철까지 끝났는데 치과에 계속 가야 하나 이런 궁금증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는 내원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꼭 가셔서 정기 검진과 이제 스케일링 등의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네네.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몇 년을 쓸 수 있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유지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신겨진 게 90년대 초반부터 신겨지기 시작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잘 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네. 임플란트 신고 나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10년도 안 됐는데 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추가적으로 잇몸 치료를 계속하고 보철물을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철물을 새로 만들고 이런 식의 관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흔들거리거나 임플란트가 헐거운 느낌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기분 탓입니까? 아니면 진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임플란트의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 안에 들어가서 뼈에 박혀있는 나사 부위, 고정체 부위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씹을 때 사용하는 보철 파트가 있는 건데요. 그 보철 부분이 뼈 안에 고정체에 연결되는 게 바로 나사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보철을 하시고 쓰시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안에 있는 나사가 풀려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나사를 다시 조여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드물게는 이제 그 임플란트의 안에 있는 기둥이나 나사가 파절이 돼서 부러져가지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임플란트를 잘못한 그런 건 아닌가요?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네. 옆에 인접해 있는 자기 치아와 그 닿는 면이 좀 덜 닿게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보철물이 잘못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임플란트가 들어간 부위 옆에 있는 치아도 약간씩은 흔들리고 그 치주염이 이완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치아가 흔들릴 경우에는 보철물이 잘 닿도록 만들었어도 음식물이 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위에 구멍이 보인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보철물의 타입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네. 임플란트 보철물은 뼈에 박혀 있는 고정체 나사로 고정을 시키고 이 나사라는 게 몇 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나사를 다시 조여주거나 보철물을 수정을 해줘야 될 때 위에 나사를 접근할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내는 타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시술하시는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구멍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지 관리하기에는 구멍이 있는 게 더 낫긴 하고요. 예. 다만 그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또 따로 막아주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네. 재료가 빠지는 게 환자분들이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멍을 메꾸면 되고 그 구멍이 있는 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보철 크기가 원래 치아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 치아보다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네. 예,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게 하려는 표면 처리 기술이 발달 단계에 있었을 때에는 임플란트와 뼈 간의 결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임플란트 보호 교합이라고 해서 보철물을 좀 작게 만들어서 힘을 덜 받게 하려는 시도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10여 년 전부터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이제 현재는 거의 완성 단계에 됐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력에는 의심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네. 요즘에는 이제 보철물을 자연 치아와 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임플란트에도 충치가 생기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충치라는 거는 자연 치아가 이제 세균이 번식하면서 부식되어 녹아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임플란트는 금속이라든가 도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충치는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음, 다만
어쨌든 충치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에도 풍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치 관리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했던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네네. 그냥 다른 병원에 가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일 흔한 게 이제 보철물에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다시 만들거나 하는 경우인데 네. 이때 이제 기왕이면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오는 같은 회사 제품의 기둥을 꽂고 보철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심은 임플란트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네. 임플란트 상태가 괜찮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제품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네. 기왕이면 본인이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인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과들이 이제 수술받은 임플란트에 대한 보증서 같은 거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건강정보 서정모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